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연산군일기 제26부 연산의 고민, 광풍을 멈출 수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갑자사가 한 70여 일 정도쯤 지속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피해 광풍이 계속 몰아치게 되는데요. 이제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그야말로 이제 공포에 얼어붙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상황이었죠. 조금이라도 연산에 눈밖에 났다간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전전긍긍해 하면서 원로 대신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천하의 그 기존세였던 대간들조차도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다들 이제 지당 대간이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연산의 비위를 맞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당시 이제 분위기가 대단히 살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연산은 신하들을 모두 공포심으로 지압을 했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죠. 그걸로 지압을 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딱 해놓고 나서도 어떻게 된 게 광풍을 끝낼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연산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내가 요 근래에 행한 정치가 다소 포악한 면은 있다. 나도 그건 알고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렇게 아,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써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들 뭐 이제 지당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비위를 맞추는 수밖에 없었죠. 다만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신하들이 다 주상 전하의 뜻을 깨달아서 능상의 풍속이 거의 고쳐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피해 광풍을 그만 이제 멈춰 주십사. 그렇게 이제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은 그러한 신하들의 심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능상의 풍속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대단히 단호박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산이 어떤 충격적인 얘기까지 하냐면은 야,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냐, 못해도 한 10년은 해야지, 그래야 뭐가 좀 고쳐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10년 정도는 돼야지 판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20년 30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신하들은 난리가 났죠. 그야말로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같은 광풍이 최소 10년, 어쩌면 2에서 30년은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이제 나만 아는 신하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실제로 이후로도 연산이 말한 그야말로 이제 통일한 개혁은 그 범위가 계속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확장이 되는데, 지난 무오사화 때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능지처사할 것을 명합니다.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사람들까지 완전히 다 처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통일한 개혁의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족치는 방법도 점점 더 가혹해져요. 그 초반에 죽었던 사람들이 호상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냥 자결하라고 명 받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교살 정도로 이렇게 끝내거나, 시신을 이제 부관 능지를 하거나, 요 정도 선에서 끝내는데, 이제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하드 고어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조선시대가 그래도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보다는 좀 더 세련된 시대이긴 한데, 야, 이게 진짜 역사라는 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대단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연산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앞으로 죄인을 잡아올 때는 그냥 끌고 오지 말고 손바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줄로 엮어가지고 마치 굴비 두루미 엮듯이 그런 식으로 끌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진짜 언제 어디서 한 거냐면은 옛날에 그 몽골 군대가 포로들 붙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관련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고려시대 때 몽골 애들이 그것도 고려도 아니고 몽골 애들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들을 갖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벌을 가하는 것도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뭐 생사를 바르거나 망치로 가슴뼈를 부수거나 혹은 배를 가르거나 등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한 폭형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통일한 계획을 지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권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권헌이라는 신하가 평상시에 경연 자리에서 연산에게 자주 좀 이빠른 소리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능상의 주목으로 체포되긴 했는데 그만 이 권헌이 중간에 옥살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권한이 옥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연산은 대단히 아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그 자식을 직접 요절을 내고 싶었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아작을 내고 싶었는데 이거 정말 아쉽게 됐네. 그러게 왜 걔가 옥사게끔 방치를 했냐 하면서 막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산이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 그야말로 엽기적인 명령도 내리는데, 죄수들이 함부로 자결하거나 죽지 못하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요절을 낼 거니까 함부로 자결하거나 죽지 못하게끔 관리를 하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연산은 폭군이 아니라 그냥 광인처럼 비춰질 정도라는 거죠. 이제 복수고 뭐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주기는 이거 뭐 쾌락살인마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완전 맛이 가게 되는데, 그럼 진짜로 연산이 이쯤 해가지고 완전 횟가닥해서 정신이 나간 거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뭐 서양의 왕들 중에서 그런 왕들이 있긴 있거든요. 진짜 정신병을 앓아가지고 사람이 완전 맛이 가서 저렇게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된 경우가 서양 왕들 중에 종종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연산도 뭐 그런 케이스냐?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다라기보다는요, 연산은 이쯤 되면은 대단히 중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딜레마에 빠졌는데, 어떤 딜레마이냐? 지금 연산은 자기가 일으킨 이 광풍을 자기조차도 제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키워놨어요.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죠. 연산이 이렇게 광풍을 일으켰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막강한 절대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작금의 이제 연산은 태종이나 세조조차 누려보지 못한 매우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산의 정치력을 달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라든가 혹은 대단히 좀 이제 정치적으로 세련된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신하들의 권력을 회수를 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킨다, 그런 기법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혹형을 통해 가지고 공포심으로 이제 사람들을 제압해서 얻은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전례 없이 왕명에 복종하면서 저마다 연산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가혹한 형벌을 두려운 것 때문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룩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피해 광풍이 지속되는 이상 신하들은 저마다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보신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의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죽어나가고 친구와 동료, 선후배, 스승 이런 사람들이 갈려나가도 어떻게 해서든 나만은 살아남아야 된다, 무슨 서바이벌 게임처럼 그렇게 이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목숨만은 이제 건지려고 발버둥 칠게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광풍이 지속되는 이상 신하들은 딴짓거리 못하고 연산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이 이제 이런 생각하에 이와 같은 피해 광풍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연산이 어쨌든 신하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끔 피해 광풍을 일으킨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그렇다 치겠는데, 이제 그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이 이러한 생각하에 통일한 개혁을 10년이고 20년이고 막 지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좀 이제 문제는 있죠. 왜냐면은 만약에 중간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인다면은 당연히 신하들은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틈을 보이지 않고 계속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딜레마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피해 광풍을 지속하게 된다면은 신하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보다 더 많은 신하들이 숙청을 당하고 목이 잘려서 효수가 되고 형장이 끌려가서 혹형을 받게 되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신하들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살장이 가축 신세가 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마찬가지라면은 한번 들이 바꿔서나 죽어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확률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즉, 광풍이 이렇게 지속된다면은 나만 아는 신하들이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신하들이 결국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죽느니 차라리 그냥 고양이를 한번 물어나 보자. 결국 신하들을 너무 궁지에 몰아넣어도
안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광풍을 일으킨 것이 적당히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갈 때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것을 갖다 멈추고서 뒤로 돌아가기는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느슨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신하들은 딴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답이냐 했을 때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이제 궁지에 몰린 신하들이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덤벼들 확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즉 연산이 앞으로 이제 취해야 될 행동은 결국 이거인 건데 광풍은 계속 유지를 하되 표면적으로 봤을 때 광풍은 유지를 하되 신하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압력솥밥의 원리하고 좀 똑같은 거죠. 압력만 계속 가하게 되면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압력 가했다가 중간에 말아버리면은 그것도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압력은 계속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압력을 가면은 당연히 이거 폭발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중간에 김을 빼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수많은 독재 국가들의 독재자들이 쓰는 만고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긴 해요. 너무 몰아붙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김을 빼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바로 그 장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과연 연사는 그 장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궁지에 몰린 쥐들한테 물어뜯기게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